홍보팀장 강윤정입니다. 박수. 네, 오늘 정례 브리핑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관련 부서 사업 및 행사에 대한 브리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화면 또는 나눠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보다 정확한 질의응답을 위해서 관련 부서장님께서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브리핑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하실 때는 언론사명과 성함 말씀해 주신 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리핑은 인구성장부 신성장 사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과 인구성장부 교육정책과 순입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브리핑은 인구성장부 신성장 사업과 소관입니다. 한수강 신성장 사업 과장님으로서 소관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성장 사업과장 홍수광입니다. 네, 경기 국방벤처센터 포천시 육지 확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국방벤처센터 설립 공모 내용입니다. 경기도 내 북부 지역 공모에서 포천 양주시 의정부 동천시가 참여하여 지난 10월 23일 포천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네, 국비 3억, 도비 10이 각각 3.5억 등 총 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 3월 대진대 산학협력단 내 개소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센터 역할은 국방사업 과제 발굴, 기술개발 지원, 전반적 국방사업화 지원, 수출 지원 등 또는 정부 지원 및 연구기관 공모사업 정보 및 신청 지원, 홍보 전시회 및 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천 우리시 유치전략 및 현 국방산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군 사역장에 대한 관점을 PSR에서 지역의 신성장 창출 인프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위사업은 시험소의 부족, 정부 자산 이용 제한, 방산기업의 해외 시험장 활용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 기조인 국방 전 분야 AI 기반 첨단 방위 역량 확보,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시험평가 플랫폼 구축, 국가 중요시설 방어를 위한 대드론 체계 발전 등 우리시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강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최대 군 훈련장 밀집적으로 국방 AI 데이터 확보에 용이하며 금속기계 부품 기업이 집적하여 향후 MRO 연계 방산소장 전환이 가능합니다. 포천 세종고속도로,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전철 7호선 등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대진대 및 서울대 친흥형 무인이동체 연구소, 광운대 등 수도권 소재 8개 대학 협력체의 구축, 국방혁신 4.0 등 국방정책 연계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포천시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KAI 민군 겸용 시험평가 인증센터 및 첨단교육 훈련센터 구축입니다. 일동면 기산리 군 유지 약 3만 평에 도비 12 총 367억 원을 투입하여 2029년까지 민군 드론 시험평가 지원센터, 민군 첨단 드론 종합훈련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가 준공되면 드론 등 완제품에 대한 극한 환경 테스트 및 인증, 시뮬레이터 훈련 등 양질의 AI 데이터 확보에 용이하여 향후 국방 AI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국방산업 육성 추진 경과입니다. 24년 9월 국방부 장관배 드론보 챌린저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4년 9월 방사청 답하고 개최, 25년 4월 서울대학교 연구소 유치, 항공우주연 등 22개 산학연 기관 온미합격 체결, 육군 방공학교 등 군 4개 기관 협약 체결,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간군 산업 세미나 12회 등 다학적인 방면에서 우리시가 국방산업 유치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브리핑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 쿠키뉴스 윤영입니다. 네네. 그 국방벤처센터 선정이 됐는데 네. 그게 내년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그 국방 방산혁신 클러스터 그 공모와 관련해서 네. 혹시 이 선정 사업에 된 게 어떤 지자체에 어떤 가산점이 있는지, 만약에 가산점이 있다면은 이거를 그 클러스터의 공모가 만약에 경기도가 돼서 이 포천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뭐 방산혁신 클러스터까지 돼서 저희 포천시가 주도적으로 나간다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사실 이제 방산혁신 클러스터라는 게 국방 그 벤처센터에서 어느 정도 나온 실적을 가지고 이제 그 실적이 좀 되면 그래가지고 이제 방산혁신 클러스터로 이렇게 더 나가는 과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정확한 게 뭐냐면 2027년에 3개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더 추가로 정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방에 지금 AI가 굉장히 화두이기 때문에 우리 그 경기도가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판교도 있고 이제 AI가 가장 강점으로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엔 어렵지만 2027년 정도에는 한번 AI 방산 클러스터를 한번 제안을 해보면 어떻겠냐 지금 그런 게 논의가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시겠지만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다 판교에 몰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은 뭐냐면 데이터 AI가 가장 이제 주로 생각하는 게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육장이나 그런데 아니면 국가 테스트베드 이런 걸 조성해가지고 그런 어떤 국방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같이 연계하는 그런 방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우리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양주, 뭐 경기도 남부랑 북부랑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경기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제 국방벤처센터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네. 네, 포천일보 하수만입니다. 국방벤처센터 관련해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아니면 앞으로 위탁 경기도에서 벤처센터에 위탁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기도에서 벤처센터에 위탁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게 벤처센터가 생기는 거는 이제 국방기술연구소 거기서 이제 국가기관이 일제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5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2.5억, 저희 2.5억, 3억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했던 겁니다. 인건비랑 운영비 정도 지원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연계시키려면 시비도 마찬가지, 도의도 마찬가지고 국배 관련 사업 예산들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포천시라든지 그런 데 기업들에게 특화돼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모 사업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이제 여기 국방벤처센터의 특성은 뭐냐면 기존 업체에서 일반 만약에 업체에서 방산 업체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포천시의 섬유 같은 경우도 이제 방산 좀 특화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기업들이 방산 기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뭐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방산 기업들이 국가 방사청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방안 이런 거 여러 가지 또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국방 벤처 말의 벤처 국방 사업을 새로 하고자 하는 회사 그런 것을 지원해줘가지고 향후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방이 이제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기업들을 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네. 그러면 그걸 위탁을 받아서 지원을 해야 위탁을 받았기보다는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정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공모라든지 그런 참여할 수 있게 중간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운영비는 그럼 몇년 지원되는 겁니까? 10월. 현재 어쨌든 매년 지원해주는 겁니다. 매년 그 있을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요 분담금대로 네, 그렇습니다. 건물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죠? 그건 다시 한번 제가 확인 못 해봤는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서 질문해 주세요. 네. 예, 데일리한 도명근입니다. 그 아까 제가 잠깐 막간에 여쭤봤는데 3, 4명이 이제 상주할 거라 그랬는데 네.
이게 사실은 경기도 산하기관이에요. 이 경기국방센터라는 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산하에 또 국방벤처센터라는 게 있죠. 네. 이제 제가 그 질문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경기국방센터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제 우리 국방기술연구에서 운영하는 국방센터가 있어요. 그 국방벤처센터하고 어떤 위기적인 뭐라고 할까요? 연계랄까? 어떤 업무적인 뭐 서로의 어떤 협력이랄까? 그런 게 존재할 예정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같은 센터지만은 여기 경기국방센터고 거기는 정부 연구소 산하의 국방센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사 교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협력 내지는 어떤 계획 같은 게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시고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리고 민선 8기의 공약 사업 중에서 이제 육군단 사령부 육군 사령부 뭡니까 기부장의 사업 네. 들어오면서 드론 작전 사령부가 이제 뭐랄까 처음에 반대하다가 이제 적극적인 정부 핵심 국방 산업을 해가지고 우리 시가 협조를 했잖아요. 드론 작전 사령부가 들어오면서 그때 뭐라고 이제 정했냐면 첨단 방위 산업 유치를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우리 민선 8기에. 그래서 이것이 경기 국방센터가 우리 첨단 방위 산업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국방기술연구소하고 협력이니까 뭡니까 첨단 방위산업 유치하고 산업단지가 과연 진척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뭐 진척이 된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는 게 대단하고 보고요. 질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 산하기관의 국방기술연구소 산하의 국방벤처센터와 우리 경기 국방센터의 어떤 협력 관계가 있을 것인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첨단 방위산업 유치 우리 시가 추진해온 민선 8기에 그거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그걸 두 가지를 여쭤보죠.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경기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이제 있고 그 외에 이제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 시군에 여태까지 국방벤처센터가 각 시도별로 좀 다 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다 있었는데 경기도만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기도가 새로 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전 시군에 이제 다 이제 국방벤처센터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국방기술연구소 내에 거기 계신 분이 저희 센터장으로 오시게 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별도로 참여하거나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서 연계가 되고 당연히 이제 협력을 해서 사업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인사 협력도 있다는 뜻이네요. 인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진행이 되면 그분이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라고 아시면 되고요. 또 이게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방위산업이 아닌 업체가 방위산업으로 이제 전환한 거기 때문에 지금 방위산업 하는 업체들도 지금 연구소라든지 왜냐하면 경기도에 소재를 좀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있든 연구소가 있건 이제 조건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소들이 포천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문의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라든지 그런 거 업체들이 많은 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 산업이라는 것 자체도 저희가 이제 연계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좀 활성화돼서 그러니까 방산 클러스터까지 간다면 기업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건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당초 국방벤처센터의 원래 취지는 기업 유치는 아니고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는 큰 역할은 아직 못하는.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업체들도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서 이제 또 시너지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 지원하는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성장 및 신성장 사업과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정모진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홍진입니다. 지난 10월 13일 농식부 2025년 농촌 공가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촌면 공간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지난 9월 농식품부는 산불과 호우로 피해 입은 지역에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기존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대한 일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8월 호우 피해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내촌면 지역에 수해가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내촌면 중심의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정비 지구는 내촌면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129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내촌면 왕십전 일원의 주민체육시설 및 주민자치센터 재정비와 내촌면 신팔리 폐축사 철거 정비를 통한 주민 편입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차기 예산 편성을 준비하여 2026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하여 목표 기간 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언론인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 걸로 알고 농업정책과 소관관 네, 정비부 말씀해 주세요. 경기일보 송창국 기자입니다. 지금 세부 정비 계획대로 변동 없이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게이트 부장은 게이트 부장으로, 풋살장은 풋살장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한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축사 하나 기존에 이제 그 이용 안 하는 축사를 하나 철거하고 정비하고 그다음에 그 주민자치센터랑 그다음에 체육시설 일부를 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에는. 근데 축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 시설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토지주랑 그 구두로 동의까지는 가능한 구두로 동의를 협의한 상태고 실질적으로 이제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매입하는 그런 절차는 아직 안 거쳤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계획안대로 진행이 될 거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뭐 그 매매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사업이 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129억에서 네. 보면 그 시비가 35%가 네.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보더라도 한 45억 정도가 서울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비용이 물론 받아오는 것도 많지만은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정비 사업이나 이런 그 예산을 확보했을 때 효과적인 그런 방안이 좀 마련이 되는 건 좋겠다는 추가로 저희가 이런 기본 계획에는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재생 사업이나 재구조화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대행 사업을 저희가 위탁 주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뭐 시비나 이런 게 뭐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가능한 건가요? 그쪽이 예, 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지금 현재는 포천시 게이트 부장이 굉장히 많은데 게이트 부장 많이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예. 또 풋살장도 옮긴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스포츠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제 대도시에서도 이제 각광받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쪽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끔 좀 공용화를 한다든지 활용이 많은 그런 종목으로 내지는 그런 공간으로 좀 조성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공간 재구조화나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계획할 때 그 내촌면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시 저희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정확히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 의견대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농업정책관 소관사항 발표 마치겠습니다. 그러시죠. 다음은 축산관 소관입니다. 최윤희 축산과장님께서 소관사항 설명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최인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 우분 고체 연료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언론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분 고체 연료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하면은 축산이 많다라고 아마 이미지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양돈도 많고 산란계도 많고 그다음에 한우도 많고 저조도 많고 이런 다축종을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까지 포천에서는 대지농가에 대해서만 저희가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포천이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540농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가에서도 그 똥 처리하는 것이 되게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찰나에 환경부에서 우분 고체 연료화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 11월에 그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하고 저희가 25년도 2월에 환경부에다가 국비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난 9월 말에 그 포천시가 우분 고체화 연료화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국비가 거의 이게 80%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6%이고 시비는 14%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한 320억 가량을 저희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기간을 보면은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29년도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2030년도에는 그 시운전을 해서 농가에서 그 똥 처리하는데 이제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 있고요. 그 사업 위치에 대해서는 그 통합바이오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통합바이오가 한 몇 년 전부터 지금 그 시설을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건물이 거의 폐허가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좀 정리를 하는 차원도 있어서 그 통합바이오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저희가 우분 고체화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이 그 지역에다가 새로이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저희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 마을 영송기업이 있어요. 그 마을 영송기업에서 운영하는 그 처리장이 하나 있고 축산폐수 처리장이 있고 그 뒤쪽으로는 저희가 그 우분 고체화 시설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친환경 그 축산 단지로 아마 나중에는 좀 변모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도지사님이 저희 포천시 방문하셨을 때요, 시장님께서도 그 지역에 대해서 아마 그 친환경 에너지화로 단지를 하겠다고 말씀을 건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쪽 지역이 조금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분 고체 연료화를 하면서 가장 큰 효과가 어떤 거냐면 이때까지는 똥이 그냥 퇴비로 버려지다 보니까 토양이 오염이 되고 악취가 나고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우분이 에너지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체 연료를 만들어서 이거를 그냥 판매가 그냥 아무데나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GS 열병합 발전 시설로 이게 연료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분이 똥이 연료화가 되는 그런 에너지화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앞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시 그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26년도 1월에는 지방 재정 투자를 심사를 해서 예산을 더 완전히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3월에는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제 저희가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다 위탁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포천시에서 우분에 대해서 똥 처리에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고체 연료화 사업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딴 만큼 포천이 좀 더 깨끗하고 정말로 환경적으로 정말 변모하는 그런 축산 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특성과 특강사항 질의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함뉴스 이사장 기자입니다. 우분 고치와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2026년 국고 보조 사업으로 확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만 2026년에 예정된 환경평가 등으로 이래가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여기에 거주민들의 여론과 자연 환경가 유해한 내용은 없는지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주민들하고도 그 마을 관계자분들하고도 미리 사전에 미팅을 해가지고 저희가 국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건물이 지금 있는 것이 그냥 흉물스러우니까 이대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도 그 괜찮다고 동의를 받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영향평가에서는 그러면 네네. 유해한 점은 나오지 네네, 않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우분이 이제 에너지화로 변모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포천시는 이미 토지도 다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거를 생산을 했을 때에 그 사용차가 없으면은 이게 계속 쌓여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관내에 그 수요처가 또 옆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효과를 있어서 여담으로 그 환경부에서도 관계자분께서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거는 지자체에서 아마 포천이 처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가요? 포천이 처음이에요. 네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건 처음이고 축협에서 하는 것들은 그 전라도 쪽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예, 두 분 더 있으신데 순서대로 성원 선수 먼저 해주십시오. 저희 그 고체연료 생산 53.6 세제곱미터라고 있는데 저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좀 직관적이진 않아서 54톤 약 생산량이 53톤인가요? 저게 지금 좀 네네네. 잘못 표기가 된 건가 네, 본데 54톤입니다. 그럼 저게 생산되는 걸 뭐 비용으로 환산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이제 포천에서 비교할 수 그 있을까요? 우분이 발생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640톤이 거의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만 소규모 농가도 있고 큰 농가도 있지만 큰 농가들은 대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처리할 능력은 돼요. 근데 이제 작은 농가에서는 똥 처리를 하는 게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 소규모 농가라든지 그 소규모 미만 농가들 이런 농가 거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한 54톤 정도가 생산이 되는 걸로 됐고요. 저희가 수집하는 거는 거의 일일 130톤 정도의 수집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로 보내게 되면 그게 이제 효과로 따졌을 때 그 장자산단 내에 거기가 지금 유연탄을 쓰잖아요. 근데 유연탄을 좀 줄이고 저희가 생산된 우분 고체연료를 생산을 하다 보니까 탄소도 절감이 되고 에너지도 효과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도 좋아지고 에너지도 절감이 되고 그다음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그 세 가지의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포천뉴스 집순 기자입니다. 그 지금 GS 포천 그린 에너지랑 사용량 하시는 가지고 나오는데 네네. GS에서는 어느 정도 량을 소비하겠다고 좀 계획을 한 건지 그다음에 지금 다른 데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 기존 연료 대비 굉장히 효율이 좀 낮은 편이라고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건지. 지금 GS에서는 그 보일러의 톤수가 거의 한 500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양은 거의 다 저희가 생산된 양은 다 GS에서 가는 걸로 이렇게 활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전적으로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존의 연료 유연탄 대비해서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GS에서도 태워봤을 때 네네.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자기네들 포기를 할 수 있는 네네.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다른 수요차가 또 협의가 돼 있는 게 있는 건지 이건 일단- 찾아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GS에서도 먼저 이런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국비 신청할 때에도 이미 가 협약한 내용도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 제출한 사항이 있었고요. 아마 GS에서도 저희가 이제 올해 이거를 지금 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김제축협이 있습니다. 김제축협에도 저희가 같이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그 연료도 보고 자기네들도 이거를 시운전을 하겠다고 그것도 갖고 오셔가지고 아마 그 연량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가요? 네. 네, 부천일보 한승환이고요. 고체 연료라고 하는데 방금 같은 맥락이고 첫 번째 이게 고체 연료로서의 효율성이 있으려면 열량이 나와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냄새 문제도 아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 혹시 사례를 어떻게 확인 좀 해보시면. 열량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거의 3,000kcal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포천시가 또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그 우사들이 대부분 깔집 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제축협 같은 경우에는 깔집 우사가 아니고 그냥 우사다 보니까 그 열량이 안 나와서 아마 규제 특례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깔집 우사로 톱밥이라든지 왕겨 이런 걸 쓰다 보니까 그만큼의 열량을 3,000kg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열량이 나와서 그런 열량은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냄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설에 다 탈취 시설을 다 부착을 하다 보니까 악취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 냄새는 거의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네. 이어서요. 사업 부지가 영송 영농조합법인 그 자리 부지 옆에요. 그 네네네네. 그러면 이 사업의 운영 주체가 혹시 어딘지 운영 주체는 아직 저희가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혹시 그 영송 영농조합법이나 마을 기업이요? 네, 마을 기업. 네네. 그쪽하고 뭐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은 좀 하나요? 지금 마을 기업에서는 그 관내에서 발생된 그 돈부는 지금 마을 기업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같이 얘기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의 없으시면 다음 축산과 소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전에 한번 업무 보고 하실 때 나왔던 거죠? 네네. 한겨울 전에. 그때는 잠깐 나왔어. 환경 예, 문제. 예, 사업이 선정되기 전이었었어요. 네, 그때는. 아. 네네네. 근데 선정된 게 9월 달이어가지고 9월만. 잘 됐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구성장 교육정책과 수관입니다. 최성경 교육정책과장 설명 사항이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성경입니다. 금주초 학교 복합시설 다시학교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3월에 폐교된 금주초를 방치하지 않고 공공의 배움과 실내 공간으로 재생성하고 단순한 공간 재활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학교 모델로 제안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전문 기관인 EBS 콘텐츠를 활용하여 영유아와 초등학생들을 위한 체험형 교육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지금 금주초등학교가 폐교된 이후 방치되어 있는 사진이고 주민들께서는 지금 저녁 시간에는 외부인들이 드나들며 우범 지역으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포천시는 포천시는 멈춰있는 금주초등학교를 체험 놀이를 결합한 문화 거점, 온 세대가 배우는 교육 거점, 자연과 함께 숨쉬는 휴식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모습은
폐교로 멈춰 있는 학교가 다시 학교로 재탄생되는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폐교된 금주초등학교를 다시 학교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부지는 약 4,810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 131억 5천만 원이고, 그 중에 저희가 이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47억 5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28년 9월에 개관할 예정에 있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EBS 콘텐츠 기반 교육 놀이 체험과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한 후천교육연구소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4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였고,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포천시와 포천교육지원청과 EBS 간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6월에는 교육부 주최 학교 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8월 달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를 저희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투자심사와 지방재정역량평가 심의 중에 있고요. 11월에는 건축기획 용역을 저희가 마무리하고 24년 4월에는 실시 설계를 실시해서 본격적으로 27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28년 9월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교육 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실까요? 네,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경기일보 네. 네네. 다시 학교 조성하고 이런 거는 좋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공모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가져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131억 중에서 시비가 84억이면은 한 65%를 시에서 내고 나머지를 또 받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기존에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이런 공모들이 나와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건지, 이거 보통 국도비 이렇게 받게 되고 선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좀 부담하면 이렇게 올 수 있겠다는 거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교육시설이나 뭐 이런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효과라든지 아니면 이용하게 될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 초등학생들이나 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접근성도 그렇고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면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131억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그 기준에 한정이 되어 있고, 현재는 저희가 국비 47억 5천만 원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시비는 아니고 다른 뭐 특조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비가 최소화할 수 있게 저희가 보조금 국비나 도비를 저희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금주초등학교가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3월 달에 폐교가 돼서 방치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포천 시내에는 제대로 된 교육 체험시설이 사실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서 인근에 있는 양주나 뭐 이런 다른 타시군으로 지금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지금 금주초등학교가 외부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지금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지만, 저희가 지금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은 관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이 교과 시간에, 그러니까 학업 시간에 이 금주초 다시 학교를 활용해서 교육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동을 하게 되면 학급이나
학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버스로 이동할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움직이게 되면 자가용을 이용할 텐데 지금 금주초등학교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일동으로 가는 쪽하고 영중 국도로 들어가는 그 두 방향이 있는데 일동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저수지까지는 편도 2차선이나 저수지에서 금주초까지 500m 정도는 교행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지금 관련가랑 얘기를 해서 거기를 시설 결정을 해서 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례가 또 앞서서 또 있나요 혹시? 학교 복합시설로 쓴 사례가 추진한 사례가요? 저희가 학교 복합시설로 하는 사례가 일동초등학교에 있는 수영장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조금 특별한 게 그간에는 학교 복합시설이 공모할 수 있는 기준이 학교 용지만 가능했는데 25년 7월 달에 학교 복합시설법이 개정이 돼서 학교뿐만 아니라 폐교나 대학교 용지도 가능하게 그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그 폐교를 활용해서 이 학교 복합시설을 공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사례가 있다. 예. 예, 또 질의 있으신가요? 예, 질의가 없으면 또 정책과 소감 사항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준비된 해당 실과도 브리핑자로 발표는 모두 마치겠고요.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토요일 10시에서 3시로 변경됐어요? 아침 10시나 오후 3시나. 오전 10시나 3시인데 현저하게 참여율이 떨어져요. 3시가. 잘했어, 3시에. 잘했어. 그럼. 근데 제가 저번에 처음 하셨잖아요. 근데 뭐 질문해 주시는 이 난이도는 뭐 저번이나 이번이나 상당히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분명 무슨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고 신종의 홍보나 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시간적으로 고민해봐야 되겠다.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난이도를 높여간다는 거는 질문의 난이도를 높여 아니 그러니까 지적으로 질문이 좋았다는 뜻이고 나왔던 거라서? 친해지고 싶어 그러는데 좀 친해졌어요. 친해지고 싶어 그러시는데. 네? 뭐라고? 아니요, 이제 다리가 다쳤는데 머리도 다친 것 같아요. 야, 승진아 가자. 하성아.